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연세가 되시면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20년 넘게 참선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취미이자 이 생활의 일부인데요. 오늘 이 참선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참선을 하기 전 준비 단계로 좌선을 하게 되는데 이 엉덩이 부분을 좀 높여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엉덩이가 닿는 부분을 좀 높이면은 앞에 이 단전 부분이 똑바로 이렇게 자세를 잡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결과부자를 합니다. 꼭 결과부자를 할 필요가 없고 손 모양은 지금 이 손 모양이 이 법정개인이라는 손 형태인데 지금은 이 손을 감싸는 이 감수인 자세로서 참선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해서 참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상은 한 45분 이상 예, 이 결과부자와 지금 이 자세로서 계속해서 참선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는 영상은 정지화면도 아니고 또 무슨 편집을 한 게 아닙니다. 한 45분 이상 계속해서 동영상이 돌아가는데 예, 이 자세가 일정하기 때문에 정지화면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참선이 이런 자세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선은 세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조식입니다. 두 번째는 조심이며 세 번째는 조신입니다. 예,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하면은 이 참선의 목표에 이르를 수가 있는데 조식이라는 것은 호흡법이고 조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신은 몸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할 때 참선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이 참선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하루 루틴 중에서 이 참선을 빼먹은 날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날이 있긴 하지만 술을 뭐 어느 정도 과하게 했다든지 또 가식을 해서 호흡 조식이 어렵다든지 이런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 참선을 하지 않고 지난 날은 없을 정도로 참선을 즐기고 있는데요. 20년이 넘어서니까 예, 아침 일어나서 기상해서 30분 정도, 밤에 취침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예, 물론 그 시간은 조금씩 탄력 있게 좀 적게 할 때도 있고, 예, 오늘처럼 조금 더 길게 할 때도 있고, 저는 이 결과부자로 참선을 하는데, 원칙은 이 결과부자가 원칙입니다. 물론 이 참선은 꼭 결과부자를 하지 않더라도 뭐 반가부자나 또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누워서도 이 와선이라고 해서 누워서도 가능하고 또 행선이라고 해서 걸어 다니면서도 이 참선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이 합당하고 뭐 효과 면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결과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반가부자 정도로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고, 또 꼭 30분이 아니더라도, 단 5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예, 이런 어떤, 시간을 갖는 의미에서 한 5분 정도라도 지친 전에 참선을 한다는 것, 예,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참선을 20년 동안 고집하고 실천해 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정말 이 사회생활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잘못된 식습관, 또 운동 부족,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수행과 수련의 어떤 필요성을 절실하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예, 이런 저를 발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변했나 돌아보면서 이 수행과 수련의 어떤 필요성을 절감하던 차에 여러 가지 수행법 같은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이 단전호흡법이라든지 또 이 국선도 같은 거, 예, 이런 거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또 명상법이라든지 최면술이라든지, 예, 이런 것에도 좀 일정 부분 또 관여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예, 국선도 수련은 제가 한 6개월 정도 경험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수련법인데 제가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은 육체적인 어떤 이 운동이랄까 활동이 저한테는 좀 가격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러던 차에 이 박희선 박사의 생활 참선이라는 책을 한 권 우연히 알게 되어서, 예, 그때부터 이 참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서울에 그때 당시에 박희선 박사님께서 아파트에서 여러 이 동호회 회원들하고 수련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까지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려웠고,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참선을 배워보고 싶어서 박희선 박사님에게 전화해서 좀 도움을 요청했고, 또 이 박희선 박사와 함께 수련하던 이 문화생들, 이런 분들을 여러 분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이 교육 자료 같은 것을 이 박희선 박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 CD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후부터 참선에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이 참선을 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이제 명상법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체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맞는 수련법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조금씩은 이렇게 제가 체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유명하다는 우리나라 이 체면법의 대가 류한평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여러 번 이 체면법을 익히기도 했는데, 결국 제가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참선에 빠져들었던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 최고의 수련법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경험했던 이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체면법 같은 것도 이 참선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참선에서는 이 참선에 깊이 빠져드는 상태를 삼매라고 하는데요. 이 명상이나 체면법 같은 데서는 이 해리 상태, 라펄 상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 용어만 다를 뿐이지 심리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상태는 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선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왜 20년 동안 하루에 거의 1시간씩 길게는 거의 1시간씩 이렇게 참선에 빠져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느냐, 이 틀림없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참선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입에 침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입에서 침이 흐를 정도로 침이 많이 고일 때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사람마다 이제 그 증상을 조금씩 다르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손발이 따뜻해지고, 이 단전, 배꼽 밑에 이 단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참선하는 동안에 뱃속에서 정말 이 많은 그 소리가 들립니다. 참선을 한 후에는 또 배가 상당히 고파지게 되고, 가장 정적이면서도 신체 내부 생리적으로는 가장 동적인 어떤 활동이 일어난다,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매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예, 다이어트에 효과가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격한 운동을 하면은 이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명한다고 그럽니다. 그 대안으로서 저는 이 참선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나이가 들수록 더 이 삶이 즐거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참선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선을 하게 되면은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많이 떠오릅니다. 저도 오카리나라는 악기도 만들고 지금도 의학 공부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선을 하게 되면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뭐 의문이랄까, 이런 것도 이 좋은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올라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틀림없이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좀 다혈질적인 사람들,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들, 또 어느 정도 뭐 이 깊은 우울증은 모르겠지만 이 얕은 우울증 정도 되는 이런 어떤 우울증 같은 것은 이 효전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참선을 하게 되면은 뇌파가 이 알파파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혈액도 알카리성 혈액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생활참선 박이선 박사께서 쓰신 생활참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 결가부자 상태로 한 10분 이상 여러분들 결가부자 상태로 이렇게 앉게 되면은 이 다리에 마비가 올 정도로 굉장히 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참선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결가부자를 하고 다리에 통증이 오고 마비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고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참선의 본질이랄까 목적은 고행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본질은 절대로 고행이 아니라 이 좀 더 삶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 참선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참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식이라고 하는데 생활 참선에서는 출장식 호흡과 리듬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출장식 호흡이라는 것은 들숨은 짧게
날숨은 상당히 길게, 한 배 정도로 길게, 예를 들어서 들숨이 3초 정도면은 날숨은 한 6초 이상으로, 아니면은 들숨이 4초면은 날숨은 한 8초 정도로, 예, 이렇게 서서히 이 코로서, 입으로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서 호흡을 하는데 출장시 호흡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날숨을 길게 하는 이런 호흡법을 얘기합니다. 이 호흡을 할 때 반드시 이 호흡이 이 산소가 이 단전 밑에까지 이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깊숙이 풍선을 부풀어 올리듯이 이렇게 배가 이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예, 이게 출장시 호흡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리듬 호흡법은 뭐냐 하면은 들숨을 3초 했으면은 날숨을 6초 했다 치면은 이 패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뭐 한 번은 들숨을 3초 하고 날숨을 6초 했는데 그 다음에는 들숨을 4초 하고 날숨을 8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한 세트가 3초 6초 아니면은 4초 8초 본인의 어떤 호흡 길이에 맞추어서 자연스러운 상태, 그 상태를 참선이 마칠 때까지 그대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예, 이것을 리듬 호흡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조식은 어쨌든 출장시 호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조심인데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불교 쪽에서는 보니까 하두를 들고 이 참선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은 가장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 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고 뭐 해봤자 이게 그 마음이 한 곳에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이 떠돌아 다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저는. 예, 이 출장시 호흡법을 반복해서 하는 이런 출장시 호흡에 있어 가지고 생활 참선에서는 마음을 이 호흡법을 세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이 조신인데요. 이 몸을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은 결과부자에 손은 감수인을 하고 눈은 완전히 감거나 완전히 뜨지 않고 반개를 하면서 이 머리에 상투를 털고 천정에 매달아 놓은 그런 기분으로 이 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셨듯이 엉덩이에 이 베개 같은 것을 놓아서 엉덩이 쪽을 높이면 단전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생활 참선에서는 이런 이 자세를 이 코마네치 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전에 그 소련의 그 유명한 기계체조 선수 코마네치가 이 코마네치의 이 동작에 보면은 이 허리를 안쪽으로 넣고 예, S라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단전을 앞으로 내미는 그런 자세를 본떠서 코마네치 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엉덩이를 높이고 허리를 안쪽으로 이 배 쪽으로 밀면은 단전이 저절로 이렇게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 자세를 잡는 것만으로도 호흡법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 단전 호흡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참선에 있어 가지고 조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태의 자세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누워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 뭐 걸어 다니면서도 가능하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참선은 가능합니다. 생활 참선에서는 옆에 냉장고가 있든지 에어컨이 있든지 이런 것은 전자제품이 옆에 있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은 주변 환경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예,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저는 참선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여름에는 시원한 곳, 겨울에는 따뜻한 곳, 예, 이 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장소와 온도를 이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벌써 뭐 한 20분 정도 이런 참선을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정지화면이 결코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참선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 결과부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참선에 대한 혐오를 좀 갖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예, 이것은 이 참선의 그 목적이랄까, 예, 추구하는 바, 이 고행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과 몸에 맞추어서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30분, 1시간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단지 한 5분 정도, 5분이 길다면 한 3분 정도, 방가부자를 하고, 이 참선 자세를 한번 잡아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 20년 전에 참선에 깊이 매료가 되어서, 이 효과가 있고, 수행법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 함께 이 수련하던 분들이 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여건도 그렇고,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 박희선 박사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료 같은 것을 제가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CD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이 스님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스님이 되면은, 이 참선, 선방이라든지, 또 이 참선을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카페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참선 소개를 많이 했는데 많은 스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보내드리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또 직접 찾아가가지고 참선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그 참선 경험 같은 것을 나누기도 했고, 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20여 년을 거의 뭐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선을 이어온 데는, 예, 그만한 이 참선의 힘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체험을, 했는데요. 참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가식을 하면은 이 참선은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뭐 참선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식을 하면은 일단은 호흡이 거칠고, 출장 시 호흡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식을 하거나 가음을 하게 되면은 그날은 참선을 거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면은 아주 약식으로 이렇게 하고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식, 과음 이런 것은 평소에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찬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찬물뿐만 아니라 찬 음료, 또 찬 음식 이런 게 저는 참선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 경험한 부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참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 따뜻함이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참선을 하게 되면은 이 따뜻해집니다. 몸이 따뜻해집니다. 손도 따뜻해지고 발도 따뜻해지고 단전도 따뜻해지고 이 뱃속도 따뜻해지게 되는데요. 머리는 시원해집니다. 다만 이 생각하는 것이 따뜻해집니다. 또 참선을 하기 전과 한 후의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을 대할 때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도 이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참선은 뭐냐 물으면 따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 음식을 먹게 되고 찬물을 먹게 되면은 일단은 이런 찬 음식을 먹고 참선을 하게 되면은 단전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단전 쪽이 뻣뻣해집니다. 단전이 따뜻하고 단전이 말랑말랑해야 호흡이 부드럽게 되는데 찬 음식을 먹게 되면은 몸 자체가 경직되게 되고 이 생각도 차가워지고 마음도 좀 냉해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식과 가음뿐만 아니라 찬 음식을 또 찬 음료 특히 여름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 참선을 한다라는 거 저는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뭐 참선을 해가지고 무슨 큰 깨달음을 얻고 뭔가 뭐 바보가 도티듯이 뭔가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저는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조금 이 안정을 찾고 또 내 자신의 어떤 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다스리고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이 자체가 저는 수단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뭐 참선을 즐기고 또 외부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 만나는 스님들이 저보고 자꾸 출가를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뭐 한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지만 예, 출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또 했느냐 하면은 스님이라든지 이 종교적인 어떤 이 길을 걷는다라는 게 이게 저는 정말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갖지 않으면 힘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출가를 해가지고 잘못 대중을 인도하면은 그거보다 큰 어떤 업을 짓는 그런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출가를 하는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수련하고 수행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대중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 그것 또한 뭐 한 인생이고 좋은 어떤 제 사명을 다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이 꼭 종교적인 어떤 이 길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저는 이 책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통령이 된다, 장관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무슨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릇이 그만큼 그릇이 되고 능력과 이런 것이 될 때 그 자리가 어울리는 것이지 까딱 잘못하다가는 예, 그 자리가 큰 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물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릇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정도의 어떤 재물을 소유해야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 이것도 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물론 이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한 20년 넘게 참선을 해온 저에게도 이 몸에 이제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리, 특히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간 왼쪽 다리에 통증이 오고 또 왼쪽 발 같은데 이 마비 증상 같은 게 조금씩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 왼쪽 관절을 좀 다쳐가지고 이 오랫동안 걷지를 못합니다. 또 등산을 이렇게 오래 하거나 높은 산을 오르거나 하는 게 좀 힘든데 이 참선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다리에 부담은 가지만 참선을 통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결과부자를 할 때는 통증이 있고 또 상당히 이 아픔이 있지만 이 참선이 끝나고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참선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 예, 혹시 이 참선하다가 다리가 마비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리 병신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결과부자 상태로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가까이 결과부자를 풀지 않고 참선에 빠져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그렇게 뭐 무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0분 정도 저는 이렇게 결과부자를 틀고 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간은 뭐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외적인 어떤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참선을 이 규칙적으로 생활의 루틴에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생활 참선 이 박이선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참선을 할 때는 나무로 치면은 살아있는 나무, 생나무와 같은 것이고 참선을 안 하면은 참선을 안 할 때는 이 죽은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참선을 하게 되면은 나무가 살아 있으면은 이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이 영양분을 이 잎이라든지 줄기를 이렇게 공급하듯이 참선을 할 때는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참선을 안 하면은 이 죽은 나무와 같이 생활이 죽은
나무처럼 삭막하게 변한다. 이런 어떤 비유를 드셔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꼭 동의를 합니다. 예, 20년 동안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하루 30분을 20년 모으면은 상당히 긴 시간인데 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긴 시간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참선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아무리 이 참선이 이 효과가 있고 그 뭐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 체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참선이 좋은 것은 돈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어떤 환경에서도 꼭 뭐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도 가능한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선은 누구에게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공평하게 주어진 그런 하나의 수련법이고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 참선에 들어져 있습니다. 한 36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 정도 되면은 이제 이 뇌파가 알파파 상태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이 생리적인 어떤 변화랄까 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쉼 없이 입에 침이 이렇게 많이 고이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경험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혼자 있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를 걱정해서 이제 뭐 해주는 말씀이시겠지만 혼자 무슨 재미로 사느냐, 술도 안 먹고 뭐 여자도 안 만나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뭐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선을 하다가 이 산매에 빠지게 되면은 꼭 술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이 상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꼭 술을 먹고 뭐 여자를 만나야만이 인생이 재미가 있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참선을 만나게 되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 삶이 즐거워진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뭐 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 서점에 가면은 생활참선이라든지 박희선 박사님께서 소개하신 이 참선법 같은 게 아마 지금도 많이 나와 있지 싶습니다. 그런 책 한 권 구해가지고 얼마든지 혼자서 독학으로 이 참선의 즐거움을 익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촬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지 화면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정지 화면이 결코 아닙니다.
예, 4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보통 때는 제가 이 40분 이상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하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참선을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참선에서는 이 혼자 참선하는 것도 이 좋은 것이지만 함께 이 동호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참선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권합니다. 예,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박희선 박사님께서 뭐 얼마 전에 이렇게 타결을 하셨는데 생전에 계실 때는 무슨 이 큰 참선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박사님께서 생활하시던 집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수련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참선을 하면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 첫 번째로 이것도 좀 경쟁이 된다 그럽니다. 혼자 있으면은 가부좌 틀고 한 5분만 있어도 다리가 아프니까 아무런 뭐 의식 없이 이 다리를 이 풀고 이렇게 하는데 주위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경쟁 의식이 있어 가지고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아낸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예, 또 함께 하게 되면은 이 분위기라든지 또 참선이 끝난 후에 이 그 체험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나누면서 좀 더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시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은 오롯이 모든 것을 본인이 체크해야 되고 이 본인의 경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선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체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예, 함께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혼자 했기 때문에 뭐 참선을 이렇게 하면서도 초창기에는 좀 의심을 가지고 했던 적도 있지만 결국은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참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참선을 하면서 느꼈던 이 효과, 예, 이게 없었다면은 지난 20년간 한결같이 이렇게 참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100%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참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부좌를 틀고 남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가부좌를 한번 털고 앉아보지 못한다면은, 예, 그것도 인생의 이 작은 경험 한 가지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불교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 참선을 하게 되면은 이 업장을 소멸하는 효과가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라든지 어떤 그 교리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의 트라우마라든지 이 불쾌한 기억들, 예, 이런 것은 소멸하고 이 완전 소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개선을 하고 하는 데는 뭐 저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참선을 하고 있고 이 나이가 50대 후반인 이 독거남, 제 자신이 그동안 많은 이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지금 이 정도라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참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러분들께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선은 사실은 뭐 건강적인 측면 또 정신적인 어떤 측면 여러 가지 이 유익한 점이 저는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장점과 더불어서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뭐 신부님이 또 목사님이 참선에 빠지신 분도 뵌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개선 효과 이런 거 외에도 이 종교적인 관점 또 우주적인 관점 또 어떤 삶의 철학적인 관점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수행법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40분 이상 45분 가까이 이렇게 이 결과부자 자세로 이렇게 참선을 했는데요. 제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참선법을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뭐 한 45분 이상 이렇게 지나니까 이 참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높은 산을 등산한 것처럼 이상하게 배가 고프고 입속에 침이 많이 고이고 이 밥맛이 좋아집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제 이 가부좌를 풀고 이 다리에 좀 마비 증상 같은 게 오기 때문에 스트레칭 같은 것을 이렇게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리를 좀 주물러 주고 스트레칭을 좀 하면은 금세 이렇게 또 풀립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이 하루를 이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되고 또 밤에 잠들기 전에 이 참선을 하면서 또 하루를 돌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이 참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또 경험해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남은 여생에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뭐 가볍게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